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허민의 뉴스쇼입니다. 오늘 제 정규 방송이 아니고 긴급 속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긴급 편성한 허민의 뉴스쇼. 이번 소식은 이재명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긴급 뉴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에서 1심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서 의원직 상실형 그리고 대선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중하죠. 엄중해서 이것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 건데 이건 벌금형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 미만의 80만 원 또는 무죄 가능성까지 점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는 소식.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27년도 유력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즉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 소식을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이 확정이 되면 말입니다. 물론 2심, 3심 여기 불복하겠죠.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1심에서 내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니까 대권 못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판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2심도 가고 상심도 가고 앞으로 1년 이상 기간을 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입니다. 여러분 한성진 부장판사 신변 위협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한성진 부장판사 포함해서 이 합의부 재판 판사들 3명에 대한 경호 작전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재판을 끝나고 이 판사들이 집에 갈 때 집까지 경호 수송 작전을 다 세워놓기도 하고 굉장했습니다. 왜?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 개딸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친명 원외 조직 원내외 조직 이런 데서 비행기표 대주고 숙식비 대주고 이러면서 결국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몰려들어서 거기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가두투쟁 벌이고 이러면서 재판부를 어마어마하게 겁박하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한성진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엄중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다음 선거 향후 5년 선거에 못 나갑니다. 피선거권을 박탈되는 거예요. 의원직도 상실되고요. 재판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2가지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라고 하는 혐의, 그리고 백현동 부지 변경 의혹 관련해서 이거는 내가 변경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라고 하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 2가지를 놓고 여태까지 이제 오랜 심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둘 다 허위 사실은 맞는데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바로는 이게 다소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몰랐다 알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허위 사실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무죄. 그러나 백현동 의혹 발언 이건 국토부가 협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지 변경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유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의 말은 이렇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해석되고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토대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가 고안한 최대의 정치 체제인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선거죠. 결국 이제 유권자의 투표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건데 이 투표의 결과에 의도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선거법 위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상당히 컸다. 즉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또 미치기도 했다. 그래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범, 미스드미너가 아니라 펠러니, 중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뭡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자유, 거짓말할 자유까지 포함한 표현의 자유인데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에 뭐 예상을 뛰어넘은 질타가 저는 이어졌다고 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피선거권 박탈형, 피선거권 박탈은 2027년 대선에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네, 1심으로 놓고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법원이 이재명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은 패닉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패닉, 뭐 공포가 확산될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의 대권 주자에 대한 교체 작업이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관건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원직 상실되느냐 의원직을 유지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재명이 과연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서 징역형을 포함해서 과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출마하지 못할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었죠. 즉 피선거권 박탈형이냐 아니면 피선거권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형이냐. 100만 원 유죄라도 100만 원 미만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선거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네,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두 개의 날벼락이죠. 이재명 대선 나갈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민주당은 434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국고를 반납해야 된다. 왜? 이게 건강한 이제 선거법에 의거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일 경우에 이게 400억, 500억에 가까운 국고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대선 관련해서 민주당이 선거 지원 국고 이번 대선에서 2022년 대선 때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대선 자금이 국고 지원금이 43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거법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1심에서는 유죄죠. 확정이 되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충격, 날벼락에 빠집니다.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재명 이퀄 상처 입은 상처투성이의 대선 주자. 이거를 안고 대선으로 가야 돼? 갈 수 있어? 혹시 2심까지 이 형이 유지가 되고 혹시 뭐 3심을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3심은 대선 이후까지가 넘겨진다 하더라도 이 상처투성이의 대선 주자를 갖고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패닉 벌써부터 확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선 주자에 대한 교체 작업 나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어떨까? 저는 일단 내부 통합이 결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부 통합, 내부 갈등이 봉합되면서 통합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이 될 거다. 그래서 친한과 친윤, 친연과 친한 간의 단일 대우가 형성될 수 있다. 왜? 강력한 상대 라이벌 정당의 대선 주자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잘하면 뭉치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정당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대권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범죄 정당 슬로건으로 대야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리더십의 약화가 어쩔 수 없는 리더십의 약화를 통해서 분열상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위중합니다. 선거법이 왜 위중한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스터미너가 아니라 유죄인 이상 펠러니 중범이다. 사실 증거와 법리를 보면 그리고 판례를 보면 더 이상 권순일식 판례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 좌파 쪽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도를 포함해서 보수 진영의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네, 특히 검찰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들은 유죄가 나오면 1년, 2년, 최소한 1년 이상의 실형이 이게 뭐 벌금 정도가 아닐 거다. 왜? 사안이 너무 고의적이고 자기적인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2년 이상의 실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때려야 된다. 유죄라면, 무죄라면 몰라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권순일 판례는 없다. 권순일 판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2018년 허위사실 공표가 또 있었죠. 지금 얘기하는 건 2021년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허위사실 공표였고, 이것이 2022년도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2018년 허위사실 공표는 뭐냐면 2018년에 또 이제 거짓 뉴스를 했는데, 이 뉴스가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걸렸던 선거법 위반 혐의였는데, 1심, 2심에서 전부 다 이것이 유죄가 됐었어요. 실형을 받았죠.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3심 최종심에서 그때 대법관 중에 한 명인 권순일이가 선거 운동하는데 TV 토론에서 이게 뭐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 이게 약간 좀 본격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소극적인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허위사실 유포로까지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무죄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한 표 차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대 3가로 해서 이게 무죄로 완전히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것이 권순일 판례예요. 이 권순일 판례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게 법조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어요.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이번에 적용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것이 적확하게 난 들어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내에는 두 개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 친명은 일단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형이 나와도 이재명의 당대표로서의 위상,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은 굳건할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원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개딸들이 건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 민주당이 여러 가지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개딸들, 핵심 당원들, 진성 당원들이 당내 선거 과정에 요러요러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놨어요.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 당협위원장들이나 주요 인사들이 이들 개딸들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쓴 기사 중에 민주당 당심위에 명심이 있고 그 위에 개심이 있다. 당심이 뭡니까? 당원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이 아니라 다 민주당의 결정, 민주당의 마음이죠. 그 위에 명심이 있고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위에 개심이 있습니다. 개심이 뭡니까? 개딸의 마음. 즉,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개딸들이 이재명을 움직이고 이재명이 당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딸들이 깊이 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그 다음에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지만, 그러나 당대표의 직위, 대선 주자로서의 직위는 아직 더 가봐야 알고 지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얘기일 뿐이고, 이미 친명들 내부에서부터 이거 위험이 시작됐다. 당의 균열이 시작됐다. 이게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실형이 굳어지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죠. 왜? 상처투성이의 대선 주자를 안고 우리가 과연 갈 수 있는가? 만약에 3심, 최종심까지 대선 전에 나오면 27년 3월 전에 6년 말이라든가 그때까지 상처투성이의 이재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대선 주자 상실형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대선 주자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1심, 2심까지 실형이 나왔는데 대선 주자에 출마하지 못하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3심은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어. 만에 하나. 그럴 경우라도 이 상처투성이의 대선 주자를 안고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빨리 포스 이재명 대안 주자를 내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전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후보 교체론이 이미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언제 시작될 거냐? 속도, 얼마나 깊이 논의가 될 것이냐? 강도, 속도와 강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속도와 강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두 개다. 누가 빨리, 첫 번째는 반윤의 상징이 될 것인가.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반윤의 상징이다. 반윤의 구심점이다. 이거기 때문에 누가 빨리 반윤의 상징을 안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빨리, 그리고 두 번째, 대안 주자로 자리 잡을 것인가. 지금 3김 얘기가 있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경지사 이런 3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그 두 가지 누가 빨리 반윤의 상징이 될 것인가 누가 빨리 대안주자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 내 세력의 분화가 시작이 되고 또 팬덤 개딸들의 분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스트 이재명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이 11월 위기설 바로 오늘 1심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그리고 열흘 뒤에 또 이보다 더 위중하다고 보여지는 25일 위중교사 선고가 남아있죠. 이 두 개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지형, 정치 지형 그리고 여야 정치 전국 지형이 요동을 칠 거다라고 봤던 건데 이 위기설과 관련해서 이재명 평소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 운명이고 다 자연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렇게 개판은 아닐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법부가 그렇게 쉽게 나를 유죄 판결 못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사법부 개판. 이재명의 생각에 유죄,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여러분 25일 열흘 남긴 위중교사 재판 1심 재판 선고도 기다리십니다. 이 두 눈 똑똑히 바라보고 판의 변화가 어떻게 요동칠지 이루어질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